오늘의 기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은 특별한 분 전화 연결해 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각 정당에서 인재 영입을 했는데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경쟁하듯이 기후 전문가들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치열한 선거전 끝에 22대 국회문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기후 당선인들이 있죠. 오늘의 기후에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연결할 주인공 기후 전문 변호사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1호였고요. 경기도 의정부 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당선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지혜 당선인님 처음 출마하시는 건데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에서 또 쟁쟁한 상대방이 있었는데 그 당선되신 게 참 놀라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의정부 갑 국회의원 당선인 박지혜입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기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해서요,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당선인님 이력을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 싶었는데 경기도 연천이 고향, 또 그 과학 영재들이 다닌다는 경기과학고 수원에 있잖아요. 여기 경기과학고 나오셔서 서울대 공대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직업은 엔지니어가 아니고 환경 변호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후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 궁금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술의 진보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또 여러 여류 과학자들의 전기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과학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길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대를 졸업했지만 또 환경 정책을 이제 석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처음에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우리가 활용하는 기술로 인해서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오염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법 제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뒤늦게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변호사로 이제 활동하면서 접했던 사건이 또 기후 문제가 막 시작이 되면서 네. 석탄발전소 소송이라든지 청소년 기후 소송 이런 것들을 맡게 되면서 기후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뤄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 과학자들, 여성 과학자들 책을 읽다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인 구달이나 레이첼 카슨 같은 분들이 21세기 한국에서 청년으로 있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존경하는 과학자이자 행동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네, 영광입니다. 네. 또 경기도 연천이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오늘의 기후에 환경활동가 분들이 연천에 계신 분들이 또 참 많더라고요. 여러모로 당선인님 이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통 영입 인재 1호 그러면 정당에서 딱 스카우트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하거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를 나가는데 의정부 갑은 사실 좀 치열했잖아요. 상대가 전직 국회의원이기도 했고요. 이 지역구는 직접 선택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방금도 연천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유년 시절을 경기 북부에서 보내다 보니까 의정부라는 곳이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좀 그런 의정부를 보면서 꿈을 키워오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사실 의정부가 또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지역을 좀 새로운 발전 모델을 또 시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유, 당선인님 진심이 느껴지네요. 연천이 고향이고 경기 북부에서 어린 시절 보냈는데 그때 의정부가 중심 도시였다. 의정부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데요. 그 선거전이 치열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민들 표심을 얻으려면은 개발 공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역구 선거에서. 네. 그런데 당선인님은 기후 환경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 이런 입장이시니까 공약 만들면서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역구의 대표 공약은 뭔지, 어떤 공약을 내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요새는 조금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기후 환경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의 발전이라는 것을 별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점들을 반영을 해서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자족적인 경제를 이룩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련한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탄소 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육성함으로써 의정부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국가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가 잘 이행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서 좋은 발전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의정부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점을 약속을 드렸고, 많은 시민들께서도 또 궁금해하면서도 지지해 주셨다는 생각을 해요. 아하,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의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발전시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하시니까 기후 환경 전문가가 의정부 갑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된 그 어떤 동기랄까, 이유랄까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상임위원회를 정하잖아요. 당선인님께서 가시고 싶은 상임위가 어떤 걸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 이런 문제를 소관하는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굉장히 긴데요. 네. 쪽을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은 저는 온실가스 감축에 우선적으로 힘을 줘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가는 데 있어서 수요 감축뿐만 아니라 산업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업 체질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산업법이라든지 아리백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그런 관련한 법제도, 또 탄소중립 산업과 관련한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얼핏 생각할 때는 환경노동위원회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두면 네. 산자위가 맞겠어요. 네. 네, 산자위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상임인데요. 저는 이제 감축에 초점을 두고 산업 전환, 산업 체질 개선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산자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후가 경제이자 복지라고 오늘의 기후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도 일자리 창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방금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후위기 대응이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 창출, 또 복지, 우리 사회의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모두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구현되는 모습까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더 이상 어떤 선언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실제로 실천해 나가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어쨌든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는 데는 성공했거든요. 이제 이번 국회에서는 그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부 과제들을 이행을 꼭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또 전기요금도 오른다고 그러고 플라스틱 규제도 문제가 되고 기후 환경 쟁점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당선인님 바쁘시겠지만 오늘의 기후 톡파원으로 국회 돌아가는 상황이나 또 의정 활동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물론이죠. 너무 영광이고요. 이번 총선에서 여야 구분 없이 정말 처음으로 모두 총선 공약으로 기후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활발한 의정 활동이 양 당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우리 기후 경제와 관련한 의제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가장 의지가 있고 또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크게 승리를 했는데요. 정권 심판,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2년간 기후 정책도 많이 퇴행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퇴행한 기후 정책을 바로잡는 건 물론이고 지역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후 전문 변호사로 이번 총선 의정부 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혜 당선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